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부동산 구입할 때 부동산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한 부동산 한 개, 일반 그 주택 같은 거를 샀는데 그 주택 한 채를 사기 위해 얼마 정도의 주택을 받는지 한 셀 수도 없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많이 본 경험을 토대로 좀 더 구독자 이를 보시는 분들께 도움되고자 한번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한번 레이저 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적어도 봐야 할 사항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등기 등본 확인하는 거죠. 등기 등본에 이게 저당권이 현재 잡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그 사고자 하는 물건,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 재건축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은 이 부분 약간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요. 상하수도, 도면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말인지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붕에서 물이 샌 흔적이 있다면 현재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건물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그런 기울기를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 7번 같은 경우는 6, 7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1번부터 5번 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진짜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6, 7번도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이 등기등본, 네, 일본의 등기등본의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다 보면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 하신다는 가정에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구두로도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딱히 일본어를 모르셔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일단 여기 소유권의 이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현재 보고 계시는 물건의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리고 그 처음에 이 물건을 소유자가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날짜도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게 권리부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당권이 안 잡혀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깨끗하게 공란이나 다른 내용이 적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 아니냐. 태도権세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이게 잡혀 있는 그런 한 물건입니다. 네, 그러한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금액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충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이 물건을 저당권으로 잡고 2억 3천만 원 정도 빌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시에 이 돈을 빌릴 때 금리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 굉장히 금리가 비싸죠. 어떤 대출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등기 등본을 봐서 이 물건이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대부분 당연한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이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이 판매자 현재 주인한테 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 그 말소한 다음에 제가 등기 이전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순서거든요. 근데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 주셔서 설정되어 있다면은 현재 판매자에게 꼭 그 저당권을 좀 말소해 달라고 그러한 부분을 연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적어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안 하는 이상은 기본 업자분들이 대부분이라 무조건적으로 말소해서 등기 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만약에 말소되지 않은 거를 등기 쳤다고 하면은 아마 이 부분 저당권 부분이 그대로 승계되어 가지고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해서세는 아마 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내용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본인이 지금 보고 계신 물건이 또는 살려고 하는 물건이 재건축이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재건축이 되는 물건이랑 되지 않는 물건이랑 굉장히 가치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가치 있는 물건 사고 싶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물건을 좀 사는 게 좀 더 나중에 다시 팔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재건축이 안 되는 물건을 싸게 사서 재건축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투자법도 있긴 한데 뭐 그 부분의 영역은 약간 좀 고수들 꽤 전문가분들의 영역이라 뭐 본인이 그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그런 뭐 재건축이 불가한 물건도 사도 되고 뭐 안전빵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재건축 가능한 물건을 사면 어느 정도 뭐 재건축도 가능하고 뭐 토지 활용도 가능한 그런 물건을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재건축 가능한 물건도 뭐 대부분은 물건 자료에 설명돼 있는데 뭐 간혹 그 설명을 까자먹고 뭐 설명 안 해주시는 뭐 업자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본인의 판단하에 이 물건이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뭐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본인의 판단하에 뭐 재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기본적으로 뭐 여기 적혀 있는데 뭐 건축 기준법에 등록되어 있는 뭐 도로죠. 도로에 기본적으로 2m 이상 접해 있으면 오케이. 뭐 2m 이상 기본적으로 접해 있으면은 뭐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요. 몇 개 보면 이렇게 얘가 뭐 하나, 둘, 뭐 한 개, 두 개, 세 개 크게 있는데 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뭐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건축에 뭐 건축기준법에 등록되어 있는 그 도로인데 도로에 뭐 어느 면도 접해 있지 않죠. 접해 있지 않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불가한 물건입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이게 접해 있긴 한데 2m 미만, 그러니까 가로 폭이 2m 미만인 경우는 또 재건축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물건은 재건축이 안 되는 그런 물건으로 속합니다. 네, 마지막 같은 경우죠. 이쪽에는 뭐 약간 큰 도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뭐 재건축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게 뭐 도로나 통로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등록된 그런 도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긴 한데 뭐 엄연히 생각 따져보면은 도로가 아니라 통로로 뭐 여겨야 되어지는 뭐 서류상 통로로 등록되어지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재건축 접도로 그러한 개념을 쓸 수 없는 그런 도로예요. 그냥 도로가 아닌 그냥 통로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도 뭐 접해 있지 않아서 접해 있는 도로가 없다고 해서 재건축에 불과한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으면 오케이라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법적 도로 안에서도 뭐 어떠한 도로가 있고 뭐 세한 요건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찾아보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 본인 이야기 귀찮다 하면은 중개업자한테 제대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간단하게 뭐 본인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죠.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도면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뭐 대부분 뭐 알고 계신 내용인지 뭐 모르고 계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좀 생소한 내용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반 집 같은 경우는 상수도랑 이게 배수도가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상수도인 것 같은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 큰 도로 이게 그 전 페이지에서 보았던 그 건축기준법에 등록된 도로에 이렇게 큰 상수도가 깔려 있어요.
이 큰 상수도를 통해서 이게 분기되어 가지고 각종 집에 이렇게 상수도 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급하는 그 도면 히키코미즈라고 하는데 그 도면 그 공급하고 있는 그 도면이 본인의 땅에서 이렇게 배관이 뻗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집을 통해서 이렇게 배관이 공급되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한번 그림 한번 보실게요. A집이랑 B집 같은 경우가 있는데 A집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면 도로죠. 전면 도로에도 제대로 상수도 관에서 제대로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네요. 본인 땅이기도 하고 이게 A집 땅입니다. 뭐 그래서 본인 땅에 본인 그 배관에 잘 연결되어 있으니 딱히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B집이에요. B집. B집 같은 경우에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B집 같은 경우에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뭐야 이거? 이게 A집의 땅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이게 배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배관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그냥 완전 문제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B집 같은 경우는 A집의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간다? 이건 살짝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살짝의 오해가 여지가 있긴 한데 뭐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본인의 땅에 어, 본인의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이용해서 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왜냐하면 딱히 문제가 없을 뭐 가능성도 있긴 한데 문제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본인이 땅도 아닌데 본인이 땅인 것처럼 배관을 그대로 뻗어져 있다? 살짝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뭐 A집 주인이 뭐 딱히 이 부분을 모르거나 뭐 딱히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A집 같은 경우가 뭐 여기에 뭘 설치한다고 해. 뭘 설치한다고 하다가 뭐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뭐 B의 배관을 뭐 건드리거나 뭐 파손해 버렸어. 근데 A집 같은 경우는 여기 A집 내 땅인데 뭐 맘대로 공사도 못하냐 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요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살려고 하는 땅에는 본인이 살려고 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 배관이 본인 땅에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한 민법 소송 같은 경우에 이런 한 내용 때문에 소송이나 뭐 싸고 있는 내용도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러한 골치 아픈 내용에 뭐 휘말리기 싫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본인 땅에 이렇게 잘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꼭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시청에 뭐 과에서 뭐 누구든지 이렇게 도면을 다 뽑을 수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뭐 무조건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설명 안 해주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꽤나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이 부분도 꽤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일단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 그 각종 방에 천장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천장을 다 둘러보고 뭐 깨끗한지 일단 이렇게 뭐 물에 약간 젖어 있는 뭐라고 해야지 물이 젖어 있는 흔적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이 샜는지 안 샜는지 정확히 모르겠던데 약간 좀 의심쩍죠? 뭔가 이렇게 젖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쪽에 타타미 방이 있거든요. 타타미 방의 한번 윗면을 한번 봐봤습니다. 네, 윗면을 한번 봐봤는데 때마침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약간 경량 철골 그런 집이가지고 이렇게 각종 뼈대가 이렇게 철골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뭐 철골은 꽤나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딱히 문제는 없는데 네,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면 그냥 검게 이렇게 되어 있죠. 탄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불 지핀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보면은 살짝 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탄 게 아니라 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왜 곰팡이가 이렇게 샜냐면은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물이 샜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물이 샌 다음에 이게 제대로 안 말려주니까 이렇게 아마 곰팡이가 핀 걸로 저는 뭐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집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번, 이번, 두 번이건 한 번 이렇게 물이 한번 샌 적이 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을 토대로 이 사진을 토대로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에 지붕에서 물샌 흔적이 있네요라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내단 가격 뭐 협상을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내용으로 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까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소재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은 뭐 이 부분 특정 천장의 부분 무조건 살펴봐야 되고, 이게 끝났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의심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천장 점검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약간 좀 들어가기 어렵긴 한데 머리를 몇 번 내밀어서 이렇게 천장에 이런 부분이 약간 거목게 물든 부분이 있지 않나,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한 80%는 한번 물새 면적이 있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이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죠. 네, 본인이 살려고 하는 물건이 뭐 기울여져 있는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대충 일반 예민한 분들은 딱 한 번만 걸어보면은 딱 알거든요. 저도 여러 번 많이 기울어진 집을 봤는데 한 번 딱 걸어보니까 바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나오거나 그랬는데, 약간 애매한 기울기 같은 경우는 뭐 한 0.5도, 0.5도? 0.5도 같은 경우라. 하여튼 애매한 기울기 같은 경우는 인간이 좀 잘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는 이렇게 어, 어렸을 때 구슬치기 많이 했죠. 이 구슬을 가지고 한번 굴려보는 겁니다. 굴러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잘 정지했는지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수평계를 가지고 한번 직접 측정해 보는 거죠. 뭐 대부분 중고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 정확히 맞는 건 약간 솔직히 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허용 범위로 살짝은 기울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울어져 있는지 안 기울어져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중 하나고요. 기울어져 있다면 왜 기울어져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집이라 가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쪽을 기준으로 좀 더 이렇게 높아야 있다. 뭐 옆쪽으로 보면은 뭐 극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에 토대 집안이라고 해야 되죠. 집안이 살짝 이쪽에 뭐 강이 흐르고 있거나 이쪽 부분에 토대가 금이 많이 가 있거나 뭐 둘 중 하나인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파악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나. 뭐 본인의 건축 공부 그냥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구슬이 흘러가든지 어느 쪽 기울어져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도 뭐 미래 뭐 경험으로 이렇게 도움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어가지고 딱 말씀 못 드리게 하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 꽤나 크리티컬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배수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확인하실 거라 생각하고, 뭐 상수된 물이 나오긴 하는데 녹이 쓸어서 같이 나오는지 꽤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녹이 쓸어서 계속 나온다. 1시간 틀든 뭐 다른 시간 틀든 계속 녹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계속 배출돼서 나온다 하면은 이 상수도관을 다 교체해야 돼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다 교체하는 거는 하는 건데, 밑에 묻혀져 있는 그 상수도 배관을 이게 다 뜯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꽤나 공사 비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저도 이거에 대한 견적수를 안 떼봐가지고 정확히 얼마 정도 드는지 모르는데, 한 제가 알기로 한 1천만 원 들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녹물이 나오는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녹물이 나온다 하면은 뭐 그냥 나 바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오늘 부동산을 부동산을 보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뭐 확인 사항을 이렇게 한번 다뤄보았고요. 네,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 중에서도 굉장히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라면은 저는 딱 이 네 개를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봐야 할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일단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 내용을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도록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